안녕하세요. MLGD인 강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컨버세이션 팀에서 레이블로이즈 콜렉션 담당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규입니다. 코딩하면서 노는 사람이고요. MLGD 화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오락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컴퓨터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마다 오락하는 날이 있었어요. 저희는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오후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락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게 고인돌, 남북전쟁 이런 거 엄청 재밌게 했었고요. 사실 그게 하고 싶어서 갔는데 주 목적과 다르게 뭔가 배우는 걸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처음 배웠던 게 WAG. 그때 이제 코딩을 처음 배웠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제가 그걸 했다고 뭐 개발자가 될 거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프로그래머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한 건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동아리를 했던 게 머그라는 그 동아리를 했었어요. 머그가 무슨 약자냐면 모바일 유저 그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모바일이란 자율주행의 굉장히 그 초보적인 형태인 약간 블록과 같이 생긴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냥 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데드 레코딩이라는 아주 초보적인 항해 프로그램을 처음 짜가지고 집어넣으면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처음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되게 비싼 물건이었고요. 보통 8비트였는데 제 나이 때 사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도 수요일날 오후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시기라서 처음으로 정규 과목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꽤 유명했던 모 잡지의 브로그로 컴퓨터 랜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컴퓨터 랜드 이제 게임 소개하는 게 항상 2개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블보블이 있었는데 보글보글 하려고 맞아요.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하고 동네에 이제 컴퓨터 가게 가서 1,000원 내고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돈을 내면 디스켓에다가 게임을 복사해 줬거든요. 5.25인치 디스켓이었던 이만한 거. 뭐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고 당연히 모니터에서 왜 안 나오는지 보다 보니까 심CGA라는 걸 보게 되고 그렇게 컴퓨터를 시작했죠. 그리고서 이제 디스켓 복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쵸. 당연히 컴퓨터가 비쌌으니까 저희 집엔 컴퓨터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좀 빨리 하고 싶으니까 집에서 저는 보통 컴퓨터 학원 숙제나 책에 있는 거를 노트에다가 코딩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진도가 빨리 나갔죠. 알파벳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쓰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대문자밖에 몰랐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 그렇죠. 프로그래밍 다 대문자로 하니까 중학교 때 배웠죠, 영어를. 네, 그래가지고 대문자로 코딩을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요. 네, 아마 그때 GW 베이직 책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 하는데. 그리고 학원 못 다니게 됐죠.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심히 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증가하면 성적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성적 때문에 한 컴퓨터 학원 6, 7개월 달리고 저는 못 다니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 사실 고등학교 때는 안 했었고요. 대학교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자율주행에 굉장히 모태가 될 수 있는 데드 레코딩이라는 그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항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벡터 값을 계속 그냥 누적하는 거예요. 사실 만들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차도 같이 누적된다는 걸 알게 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이제 계속 생각해 봤을 때 뭘 찾게 됐냐면 GPS라는 걸 그때 당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드 레코딩에 GPS까지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오차가 없는 그런 이제 항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정도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저한테 이제 뭔가 되게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거를 진짜 내가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전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전자공학과에서는 이제 딱 부류가 갈려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 이렇게 딱 갈리는데 저는 약간은 그래도 재밌어 하는 쪽에 속했던 것 같고 C++이랑 자바를 이제 뭐 좀 섞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발을 따로 개발이라고 생각해보고 시작을 안 했어요. 워낙 옛날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집에. 중학교 때 이제 삼촌 회사에서 컴퓨터 486으로 바꾸면서 버리는 286을 주워와서 처음 컴퓨터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 집에 가면은 부팅할 때 에너지 스타 아이콘이 나오는데 그쵸. 저는 이제 286이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표시하게 만들려고 그 이제 컴퓨터 학원 다닐 때는 게임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안 다니게 되면서 딴 집에는 윈도우가 있는데 내 컴퓨터는 윈도우가 없으니까 윈도우로 비싼 걸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대단하네요. 좀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불쌍한 거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되게 고가여가지고 네. 지금보다 거의 그쵸. 지금 거의 그때 당시 200만 원, 300만 원 했었으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 넘는 거죠. 저는 컴퓨터가 제 인생을 많이 바꾼 게 그 프로그래밍 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게임을 당연히 해야 되겠잖아요. 컴퓨터 하면 그쵸, 게임 그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2가 있었는데 투요. 네. 제가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아, 네. 네, 저 그렇게- 3일 동안 영어 사전 가지고 플로드가 홍수인지도 처음 알게 되고요. 저도 역시 고등학교 네. 때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부해야죠. 저 외고 다녔거든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뭐 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 학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돈을 안 받고 그냥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반년 정도. 그때 이제 C를 배웠죠. 뭐 대학교는 저는 이제 물리학과 대학교를 가고 이제 인생이 너무 하는 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취미로 컴퓨터도 하자 이래서 컴퓨터공학과도 복수 전공을 했었고 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쭉 하게 됐고요. 전 이제 요새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게 된 걸 시작하게 된 거는 석사 가서 이제 홈페이지 관리가 귀찮아서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알아보다가 어쩌다 보니까 고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아젠다를 놓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활동이란 걸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협업, 코딩이 협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온 지는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이 선배 프로그래머의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두운 곳에서 컴퓨터 화면을 켜고 커피 컵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컵라면 용기가 막 쌓여 있고 밤새서 뭔가를 완성시키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네. 예, 지금 좀 다르죠. 약간 지금은 약간 세상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과 약간 뭐 깃허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코드를 공유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깃허브 같은 걸로 코드를 공유하는데 이제 컵라면은 그대로 쌓여있고 커피도 그대로 그렇죠. 쌓여있고 모니터 그렇죠. 개수만 바뀌었죠. 예, 막 네. 그렇겠죠. 막 그런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 개발자가 되기를 사람들이 많이 개발자가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개발자는 직종을 놓고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필요하면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런 예, 식이었기 예. 때문에 개발자가 되겠다. 온디맨드 네, 개발을 해서 뭔가 이런 걸 만드는 개발자가 돼야지 취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케이스들. 저한테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교과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난 이제부터 ML을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공부 시작했던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혹은 연구 문제를 풀 때 그냥 그걸 가져와서 적용을 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전공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실제로 저는 신호 처리라는 분야를 전공을 했고 이제 머신러닝은 갖다 썼던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 머신러닝이 뭔가 다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으로 스스로를 포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머신러닝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다녔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머신러닝을 전공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근님 더 말씀하시기 많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시잖아요. 저는 세대가 좀 달라서 제가 석사를 2005년도에 석사를 들어갔었는데요. 랩에서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 지금은 딥러닝이죠. 근데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게 뭐 내 컴퓨터 메모리가 막 32메가? 64메가 이러던 시절이에요. 당연히 SSD 같은 것도 없고 컴퓨터들은 거의 다 싱글 코어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과 다른 규모에서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피셜 뉴럴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된 거는 제가 2011년도에 미국의 해양생물학 연구소에 있을 때 유런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실제 유런의 모델링을 하는 도구예요. 그때 한 달 정도 프로젝트 해서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나올 때 2013년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 후면은 굉장히 대세가 될 거다. 왜냐면 그 변화를 같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지도 몰랐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따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몰랐었고요. 저의 의견은 반드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막연하게 ML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간다는 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대학원에 간다는 건 결국에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가야 되거든요. ML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원에 가야 될 사람은 연구,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기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자기가 잘하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연구를 하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사실. 대학원에 가는 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대학원에 갈지 안 갈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가세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살다 보면 과거를 되짚어 보면은 후회하는 포인트들이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면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교수가 되더라도 후회를 하게 될 거고 연구원이 되더라도 후회를 하게 됐고 뭘 해도 후회를 하게 될 텐데 되게 큰 차이는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뒤끝이 작습니다. 맞아요. 뭐 혹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고민할 정도면 이미 마음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때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머신러닝의 기본은 해보고 네. 아니면은 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셋을 보고 있어요. 머신러닝을 하려면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거는 많은 컨텐츠와 많은 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데이터셋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직접 수집을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사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학습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AI가 배우기 쉽게끔 형태로 가공하는 이제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주로 누가 이제까지 해왔냐면은 사람이 해왔어요. 이 사진은 개 사진이야.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야.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걸 레이블링이라고 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그걸 한 사람이 작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되는 데이터셋은 굉장히 이제 저희 용어로 노이지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사람이 작업한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검수하고 교정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저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저는 AI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딥러닝에 사용되는 자원을 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자원은 엄청 많거든요. 뭐 GPU도 많고 CPU도 많고 램도 많고 엄청 많은데 그게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항상 최적을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뭔가 레이크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돌리게 되거든요. 코드들을 돌리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하게 되는데 항상 그렇게 되면 남는 자원이 생기거나 더 빨리 끝내야 하는 더 빨리 끝내야 되는 일인데 더 느리게 끝나게 되거나 뭐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원을 어떻게 집중하고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엔트로피 관점에서 이론을 세우고 그거를 스케줄링을 하는 것에 대한 일을 이제 기술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요즘에 되게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오픈소스 중심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을 다 이제 적절하게 글루딩 해가지고 전체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지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자기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일 텐데 제가 10년적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오픈소스를 뭐 좀 더 활용해 보는 경험을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오신 분이 여기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가요? 네. 전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조금 더 놀 겁니다. 건강은 한번 나가면 안 돌아오더라고요. 프로그래밍 하면서 노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박사학위도 하고 있었고 네네. 그 텍스트 큐브 개발도 하고 있었고 다른 종류의 일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잠을 좀 많이 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 안 챙기면 40대 돼서 고생합니다.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일을 덜 할 겁니다. 네. 네. 본인의 의지로 가능한가요? 차라리 게임을 좀 덜 하고 잠을 잘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또 게임까지 또 챙겨서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일을 줄이든가 어쨌든 그런가요? 네. 그 일을 줄여야죠. 네, 네. 그렇죠. 노세요, 여러분. 네. 놀아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놀아야죠, 인생은. 네. 자기 정체성이 개발자랑 맞느냐를 먼저. 개발자라는 거는 사실 일이랑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통 사람들은 직장에서 집에 오면은 이게 단절되잖아요. 일이랑 그 자기 쉬는 환경이랑. 근데 개발자들은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하나 뭔가 클리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개발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부터 시작해라. 뭐 오픈소스 같은 게 결국 되길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의 공채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자기가 프로그래밍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정균님처럼 굉장히 훌륭한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개발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요만큼 했다라는 자기 자신한테 증명으로 오픈소스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개발자가 된다면 다른 개발자와 여러분들이 차별시켜 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과 얼마나 다르냐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사소하게 생각되는 일이더라도 컴퓨터 밖에 있는 걸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개발에 대해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